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겠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저쪽 계단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이렇게 서 있게 해야 되나요? 여기 좀 뭐 의자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의자를 좀 질문을 하셨으면 네. 일단 잠깐 대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대구 중구에서 온 송두봉입니다. 송두봉입니다. 성함 함자 아주 멋지십니다. 송두봉 선생님. 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는 중앙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대구 중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중앙에 관한 문제는 대표님,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해, 전체는 알 겁니다.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에서 좋지 않은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라 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이따금씩 등장이 되는데 이 문제를 빨리 잠재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수의 본부가 대구 맞죠? 경북이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누구에 내놓은 일도 없습니다. 51%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에 계류 중일 뿐이지 출당을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맡겨달라고 바꾸서 한번 쳐주세요. 저 선생님. 또 한 가지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행자를 돕는 위치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께서 홍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자리지, 선생님이 우리 앞에 관객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샤우팅 동의하고 아닙니다.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토크쇼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시장님. 예. 이건 시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 이견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님한테 묻기 위해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토크쇼답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방에 관한 문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에 오는 과정에 대구 중구가 성역화 만든다고 대구 중구를 성 안에 있는 도시라고 야단인데 선거구가 없습니다. 대구 중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280원, 달성공원, 국책보상공 또 옛날 도청하던 자리 공원 다 내주고 나면 인구가 없어요. 서울의 중구는 특별지구라 돼가지고 사람이 적어도 선거구가 독립을 했는데 내가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뿌리는 같은데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었는데도 아무도 국회의원이 다 당선돼도 시당이 당선돼도 시의원이 당선이 돼도 대구 중구를 선거구 독립선거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대책은 없고 골목 전시행정으로 섬도를 사다가 대구 중부경찰서 단장에 서라는 이런 상태인데 대구 중구를 독립선거구로 복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송두봉 선생님, 여기 네 번째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중지를 모을 겁니다. 두 번째, 중구선거 독립 문제는 이 중구 국회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이가 그것만 띠갖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인구가 안 된답니다. 독립선거구 하려고 하니까 그 인구가 안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구마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중국가 좀 독립선거구 됐으면 되는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문제는 인구 하한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인구가 한 8만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독립선거구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김재원 의원님 계신 의성, 군위, 그다음에 상주, 청송은 4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 조정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수도권 선거구는 계속 늘고 우리 같은 대구 경북 선거구는 계속 줄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특히 농촌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계속 지키고 유지시킬 거냐. 단순한 인구 비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이 사실은 대책을 세우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또 정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좀 소프트한 질문을 또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미뿐만이 아니라 이쪽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많이 또 자리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좀 많이 오셨죠? 네, 곳곳에 또 흩어져 있네요. 왜 쭉 떨어져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을 한번 모셔서, 기호 4번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고충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의 미모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올라오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 말씀 듣기 전에 홍 대표님, 대구 지역이 미인들이 많다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능금 때문에 그렇겠지 뭐. 능금이요? 능금. 능금과 미인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피부색이 좋잖아. 그리고 그렇구나. 난 요즘은 집에 가면 우리 옛날에 젊을 때 학생 시절에 미인의 기준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얼굴이 좀 좁빗해야지 미인이. 가름해야지 좀 서구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좀 생각을 바꿔라. 그러게 저는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동글동글하신 편이신 거죠? 네. 시장님, 그럼 능금 아가씨 선발대 이런 게 없어졌나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능금 아가씨 선발 때에는 네. 대구에서는 하지 않고 대구에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미스 미스 코리아 코리아. 선발대는 있고 대구 출신들이 전국에 나가면은 거의 진선미에 꼭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들어가는데 우리 대구가 원래 이제 대구가 물도 좋고 네. 그다음에 자연도 좋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 사람들 마음씨가 이쁘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쁜 게. 알겠습니다. 네. 요새는 그런데 대구가 물은 안 좋죠. 상수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대구 물은 아주 나쁘고. 알겠습니다. 여기 또 초대손님 모셔놓고 너무 긴 시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모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구 그 지역에서 선발대에 나가서 진선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한 7등 정도 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연합회 회장 최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많네요. 최숙희 원장님. 예. 자, 홍준표 대표님은 오늘 처음 실제로 뵈신 겁니까? 네,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대구에서 영광이죠. 눈 한번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예.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 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토크 자리에 저도 처음 나서게 됐고요. 이 넓은 야외 음악 광장에 이런 처음 올라서서 저도 많이 긴장되는데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저도 처음 해봤어요. 예. 저희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기업들이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어린이집은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자체 설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영세 기업들이 다 힘들듯이 저희 민간 어린이집도 힘들어서 작년 한 해 15년, 16년, 2년을 거의 걸쳐 1,500개가 어린이집에 문을 닫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 드리고 싶은 첫 번째로는 내년 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지원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다 정해 넣어서 그만큼만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고 보육료는 근 5년간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 정말 운영해 나가기가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힘들지만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런 근로자들에게 12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도 똑같이 지원돼야 될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맞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정책을 정했다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제 기억으로는 한 130만 원? 1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직이 높을 겁니다. 150만 원이라고. 150만 원? 그 이직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도에서 좀 보조를 했어요. 어린이집은. 또 누리과정 예산 할 때마다 민간 어린이집은 불안했어요. 교육청에서 안 주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주라고 하고.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2년 동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지원은 도청에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고 전액 지원금이 천억이 좀 넘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낼 전출금이 있습니다. 법정 전출금이. 거기에 전부 상계 처리를 해버리죠. 정교조 교육감이 운영하는 경남교육청에 우리가 법정 전출금을 넘겨줄 때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다 해주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 처리하겠다. 그렇게 통보하고 정교조 교육감이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안 해도 어차피 저 도청에서 돈 올 때 빼고 주니까. 근데 현재 그 어린이집 운용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도 어렵고
급여도 어렵고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육정책을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워낙 저출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전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이번 9월 예산국회 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겠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저쪽 계단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이렇게 서 있게 해야 되나요? 여기 좀 뭐 의자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의자를 드리든지 좀 질문을 하셨으면 네. 일단 잠깐 대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대구 중구에서 온 송두봉입니다. 송두봉입니다. 봉입니다. 성함 함자 아주 멋지십니다. 송두봉 선생님. 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는 중앙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대구 중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중앙에 관한 문제는 대표님,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해, 전체는 알 겁니다.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에서 좋지 않은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라 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이따금씩 등장이 되는데 이 문제를 빨리 잠재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수의 본부가 대구 맞지요? 경북이 맞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할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누구에 내놓을 일도 없습니다. 51%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에 계류 중일 뿐이지 출당을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맡겨달라고 바꾸서 한번 쳐주세요. 저 선생님, 또 한 가지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행자를 돕는 위치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께서 홍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자리지, 선생님이 우리 앞에 관객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샤우팅 자리는 동의하고 아닙니다.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토크쇼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시장님. 예. 이건 시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 이견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님한테 묻기 위해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토크쇼답게 예.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방에 관한 문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에 오는 과정에 대구 중구가 성역화 만든다고 대구 중구를 성 안에 있는 도시라고 야단인데 선거구가 없습니다. 대구 중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은 280원, 달성공원, 국책보상공 또 옛날 도청하던 자리 공원 다 내주고 나면 인구가 없어요. 서울의 중구는 특별지구라 돼가지고 사람이 적어도 선거구가 독립을 했는데 내가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뿌리는 같은데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었는데도 아무도 국회의원이 다 당선돼도 시당이 당선돼도 시의원이 당선이 돼도 대구 중구를 선거구 독립선거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지를 모을 겁니다. 두 번째, 중구 선거 독립 문제는 이 중구 국회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이가 그것만 띠갖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인구가 안 된답니다. 독립선거구 하려고 하니까 그 인구가 안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구마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중구가 좀 독립선거구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문제는 인구 하한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인구가 한 8만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독립선거구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김재원 의원님 계신
의성, 군위, 그다음에 상주, 청송은 4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 조정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수도권 선거구는 계속 늘고 우리 같은 대구 대책은 없고 골목 뭐 전시 행정으로 섬도를 사다가 대구 중부경찰서 단장에 서라는 이런 상태인데 대구 중부를 독립선거구로 복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송두분 선생님, 여기 4번째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중